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산지보전협회 그린시티 조사연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정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도시습등 관리지표 측정평가에 대한 초진지 및 표준조사구 선정에 관한 내용을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 목차부터 보실게요. 목차는 처음에 목적 및 범위, 표준조사구 선정 방법, 대체 표준조사구 선정 방법, 추가 확인사항 순서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처음에 목적 및 범위 보시겠습니다. 도시습등 표준지를 왜 측정하느냐 보시면은 지자체 내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숲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의 범위는 저희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매년 2개 권역씩 수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경기권과 제주권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전차 2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3년도에는 충청권, 충남, 충북권을 하였고 24년도에는 전라, 전북, 전남권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사업을 하는 목표는 우선 과학적인 방법에 기반한 효율적인 도시숲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자. 그렇기 위해서 저희가 선정한 표준지에 대한 측정 및 평가를 하고 그런 모니터링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도시숲에 대한 유지 관리를 위한 품질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운영 결과에 대한 환류를 통해서 계속 저희가 수정 보완하면서 개선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적 및 범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도시숲에 대한 과학적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23년부터 도시습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방법이 고시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지역별로 관리지표 측정평가를 시행하고 있고요.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관리지표를 측정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지 설정 기준에 대해 그리고 표준지 배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표준지가 결국에는 저희가 공간 자료를 통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을 일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자체나 사업 수행사의 협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완해 가면서 명확한 위치를 잡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평가에 대한 정확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지와 표준조사구를 선정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표준지 선정을 통해서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평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결국에는 전국 지자체 단위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평가를 위한 표준지 배치 기준 설정을 하고 선정에 대한 지자체 자료 배포를 저희가 총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결국 도시숲 DB 활용을 통한 관리지표, 결국 공간자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숲등 DB 같은 경우는 공간자료고요. 공간자료 내에 관리지표를 어떻게 측정평가와 연계할 수 있느냐, 공간 정보 기반의 데이터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광 역시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도시숲 관련 데이터의 활용성을 보다 공간적으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결국 산림청에서 제시한 표준지와 그리고 지자체에서 그리고 저희와 같은 도시숲 지원센터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지 이런 도시숲 공간정보 데이터의 생산, 활용, 검증까지 명확한 운영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표준조사구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조사구 선정에 대해서 도시숲법상의 도시숲등 관리지표 측정평가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정평가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되고요. 지역 내 변화상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결과는 결국 도시숲의 체계적인 관리 및 도시숲 조성 관리 계획에 반영을 하여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와 시행규칙 제6조에 도시숲 등 측정평가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도시숲 측정평가를 위한 표준조사구 선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숲의 기능을 대표하는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한 가장 기본 단위가 표준조사구가 될 것이고요. 도시숲 목적에 맞는 표준조사구 선정은 결국 모니터링 데이터의 질적인 향상 그리고 신뢰성의 증가를 저희가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표준조사구 선정은 균일하고 객관적인 표본을 선정하여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또 뭐 한쪽으로 우수 도시수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 편향된 측정을 방지하고자 좀 객관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 평가에 대한 뭐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로 조사지, 그리고 표준지, 그리고 표준조사구, 네 번째로 미세조사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첫 번째 조사지라고 하면은 도시숲에 대한 전국 공간정보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전체 데이터를 조사지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사의 가능성이 있는 대상지, 그래서 조사지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숲 면적 중 일정 면적 이상 1600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숲을 추출한 지역을 조사지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지라고 하면은 첫 번째 조사지 내에서 조사를 할 만한 표준이 되는 대상 지역이 어디냐 한 번 더 추출한 지역입니다. 밑에 보시면 조사지 내에서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 표본으로 선정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표준조사구는 이런 표준지 안에서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조사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지 내 조사를 위해 구획한 사각형의 방형구 형태의 표준조사구를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미세조사구라고 하면은 이런 세 번째로 말씀드린 표준조사구 내에 저희가 토양 환경을 조사하는 단위 1m by 1m 사각형의 방형구를 또 저희가 한 번 더 미세조사구를 설치를 하고 해당 미세조사구 내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해서 토양 환경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조사지부터 표준지, 표준조사구, 미세조사구까지 있는데 중요한 건 표준조사구와 미세조사구입니다. 앞에서 뭐 조사지나 표준지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DB 내에서 선정을 했다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표준조사구와 미세조사구만 기억을 하셔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표준조사구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역별 도시숲에 대한 최소 10% 이상의 면적을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여기서 주로 생활권 도시숲이 될 거고요. 지역 내에 분포하고 있는 생활권 도시숲 면적, 총 면적의 10% 이상을 저희가 추출을 해서 이 안에서 표준조사구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같은 경우는 수종별 한개소 이상을 포함한 지자체별 비율에 따라 개소수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종별 1개 이상의 표준조사구는 자로수 부분에 있어서는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 10본, 10그루를 포함하는 거리를 포함하고 있고요. 최소 10그루 단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열수 1열이나 2열에 따라서 목표는 10그루 이상을 조사하는 걸 목표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위쪽에 도시숲 표준지 내 표준조사구 면적 배치는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표준지 내에서 조사구는 1개소에서 3개소까지 선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가로수 부분은 지금 40m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해당 샘플 지역은 가로수 10그루를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40m 정도 거리가 나오는 지역이고요. 길이에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10그루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조사구, 표준지 및 표준조사구 선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숲 면적 기준 기반 표준지 선정, 생활권 도시숲의 10% 이상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을 하고요. 또 최소 면적은 40 by 40 표준조사구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산림, 도시자연공원구역, 묘지, 공공공지 등을 포함한 조사 불가 대상지는 제외를 하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산림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묘지, 공공공지 같은 경우는 생활권에서 벗어난 도시숲으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기후대응 도시숲 및 별도 예산사업으로 조성된 대상지는 지자체 담당자 의 의지에 따라 표준조사구에 포함할 수도 있고 제외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이렇게 10%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을 하면은 격자 모서리 좌표를 가지고 중첩 분석을 통한 표준지를 추출하게 됩니다. 격자 간격은 1헥타 면적 단위 기준을 반영해서 저희가 100m 곱하기 100m로 격자를 선정을 합니다. 격자 내 교차점을 저희가
이미 추출을 통해서 표준지로 배치를 하고 있고요. 추출된 표준지를 또 산지형, 평지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산지형 같은 경우 임상도나 토지 피복도 내 산림 지역을 통해서 산지형과 평지형을 구분을 하고요. 이 이유는 산지형의 경우 더 표준 조사구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20m 바이 20m로 산지형 표준지, 표준 조사구를 조사를 하고 있고요. 평지형 같은 경우는 10m 바이 10m 사이즈로 크기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 말씀드리면 중첩진의 최소 거리를 충족하는 표준 조사구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게 표준 조사구의 간격, 이격이 최소 산지형 같은 경우는 최소 50m 이상, 평지형 같은 경우는 최소 30m 이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는 지역별 수정 비율을 고려한 조사구 선정을 필요로 하고요. 지역별로 가로수에 식재된 수정별로 최소 한 개소 이상은 표준 조사구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 자료를 통해서 지자체 담당자분께서 직접 선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숲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사업 대상지에 대한 말씀드린 표준 조사구를 선정을 하고 기초 지자체별 표준 조사구를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자체 담당자분들께서는 지역 분포를 고려한 도시숲 표준 조사구를 검토를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가로수 같은 경우는 수종에 따른 최소 한 개소 이상의 표준 조사구를 직접 선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초 지자체별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측정 평가, 실질적으로 현장 조사 부분은 전문기관 선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기초 자료, 저희가 산림청과 도시숲지원센터에서 배포한 자료를 가지고 지자체 담당자분과 전문기관, 수행사 쪽에서는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표준 조사구가 실질적으로 현장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시게 되고 또 최종적으로 확정된 표준 조사구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자료는 저희가 토지 피복도 산림지역이나 임상도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표준지와 표준 조사구를 선정을 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자료 형태는 주로 저희가 QGIS를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파일 형태는 쉐입 파일 형태, 공간정보 파일입니다. 그리고 구글 얼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KML 파일로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이미지는 표준 조사구 선정에 대해 보통 산지형 도시숲과 평지형 조시숲에 대한 샘플이고요. 가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간혹 저희가 임의 추출법으로 표준지 선정하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나 실질적으로 도시숲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잘못된 선정된 표준 조사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 번째 파트 재선정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 표준 조사구를 그럼 앞서 말씀 잘못된 예로 나온 사유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체 표준 조사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 표준 조사구는 실질적으로 현장 조사가 불가능한 지역, 저희가 공간자료 기준으로 표준지를 배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이 현장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항공사진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거기서 이 부분은 조사가 어렵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현장 조사가 불가능하다 아니면 개인 사유지다 이런 사유로 조사지를 조사 모니터링 못하는 경우에는 현장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대체 표준 조사구 선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우선 중간에 보시는 조사 여부의 불가능을 저희가 나눠놨습니다. 불가능 같은 경우는 협조 불가, 출입 금지, 개발이나 다른 조경수 농장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조사 불가 면적이 전체 표준지 75% 이상인 경우는 반대로 말씀드리면 최소 25% 면적, 녹지와 산림 면적이 있어야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불가능한 경우로 판단을 하고요. 가능한 경우는 저희가 배포한 자료 그대로 조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조사 불가 기준에 선정하지 않을 경우엔 그대로 조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불가능한 경우는 이제 다시 대체 조사구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있던 조사구 중심에서 주변 반경 이내에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드렸던 표준 조사구 위치 주변에 2배 반경 크기를 보시고 넓게 보시고 해당 위치로 옮길 수 있는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부분까지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해당 조사구는 제외를 하고
새로운 지역에 다시 한번 선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표준지 조사, 현장 조사가 가능한가? 가능하면은 해당 조사지에서 측정평가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안 된다고 하면은 대체 표준지 선정을 위한 녹지 면적 규모가 충분히 확보가 되느냐? 표준 조사구 주변에 녹지 면적이 확보가 된다면은 조사지 위치를 이동해서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 표준지 위치 변경 후 다시 표준 조사구를 설치해서 조사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마저 안 될 경우에는 신규 표준지를 재선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 조사구, 아까 지자체에 배포한 자료 중에 표준지가 있고 표준 조사구가 있습니다. 표준지 내에서 새로운 지역을 표준 조사구가 지금 배치되지 않는 새로운 지역의 조사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면은 산지형과 평지형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되고 표준 조사구 크기까지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조사가 어렵다 하면 이 안으로 그러면 지역 내에서 대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시숲이 있다 하면은 해당 도시숲을 표준 조사구로 선정을 하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산지형과 평지형은 산림 영역에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해당 사이즈를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마저도 도시숲에서도 어렵다. 1안, 2안가 모두 안 될 경우 그러면 가로수 표준지를 늘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숲에서 제외한 표준지는 도시숲 내 해당 지역 영역 내에서 선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가로수 표준지를 그만큼 도시수에 빠진 만큼 가로수 쪽으로 옮겨서 조사를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체 표준지 선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 표준 조사구 선정 흐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도시숲 DB에서 저희가 추출한 1600제곱미터의 표준지 내에서 산지형과 평지형을 저희가 배포해 드렸을 겁니다. 배포한 자료를 보시고 실질적으로 표준 조사구 설치가 가능한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희가 DEM이나 이런 공간 자료를 통해서 급경사지를 제외하거나 국공 사유지 정보, 소유지 정보를 통해서 제외하시거나 또 현장에 대한 항공사진이나 로드뷰를 통해서 현장 조사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부분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4, 5, 6번 같은 경우는 실제 공간 정보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 사업 선정된 수행사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자료를 활용하고 이런 공간 정보를 보실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수행사를 선정해서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대체 표준 조사구를 선정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예시 같은 경우도 개인 화단, 주택가 화단의 표준지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진입 불가나 협조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는 도로가 막혀 있거나 전혀 차량을 통해서도 진입 못하고 도보로도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표준지가 새로 신규 개발지에 편입이 되었다. 그래서 항공사진상에는 녹지와 산림이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을 방문해 보니 뭔가 개발, 공사 등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묘지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간 자료로서 볼 수 있는 항공사진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묘지 같은 부분은 진짜 구체적으로 보지 않는 이상 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현장에서 간혹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조사구 사전 검토 및 접근성 판단은 항공사진, 위성사진상에서 파악을 하고 상용망 지도에서 주변 환경, 건물이나 로드뷰를 통해서 실제로 해당 표준지까지 진입이 가능하냐를 통해서 기본적인 조사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하고요. 이번에는 연속 지적도 기반의 주소 정보도 드렸습니다. 각각의 표준 조사구별로 주소 정보를 드렸으니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주소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같은 경우는 항공사진을 통해서 표준 조사구 위치를 보시는 것처럼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실제로 표준지 내 표준 조사구가 최소 1개에서 3개까지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5개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이런 부분도 대체 표준지를 검토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용만 지도 같은 경우 보실 때는 표준 조사구 간 이격거리가 너무 짧습니다. 이런 부분도 대체 표준지로 다시 한번 옮겨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로드뷰를 봤을 때 논밭, 묘지 등으로 이용 중인 지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대체 표준조사구를 선정해야 되는 지역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체 표준지 조사구 선정 절차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정보를 기반으로 표준 조사구의 조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고 최종 표준 조사구 선정 후 모니터링을 착수하게 됩니다. 1단계로 저희가 지자체 단위로 배포한 표준 조사구를 확인하시고요. 현장 여건을 최대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표준 조사구 재선정은 앞서 설명드린 매뉴얼에 따라서 대체 지역을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대체 표준지를 선정했는데 적합성이나 정확성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 하면은 도시지원센터 쪽으로 연락을 하셔서 한 번 정도 확인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지 및 표준조사구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은 요 대체 표준지에 대한 좌표 정보를 도시지원센터를 보내서 한 번 더 검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검증하면서 좀 오류가 발생한다 하면 다시 한번 표준조사구 이동에 대해서 한번 요청을 드릴 예정이고요. 선정된 표준조사구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지자체에서 해당 수행사 선정을 통해서 착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보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 부분은 공간 정보를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자체 담당자분들께서는 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이런 부분도 수행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 표준지 후보지에 대해서 어느 표준 조사구를 선정할 수 있는 후보지가 나오면은 그 표준지에 대해서 실제로 토지 소유, 공간 정보나 아니면 지번, 소유 구분을 다 저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피복도 같은 산림과 평지형 구분 같은 경우는 산림 환경 공간 정보 서비스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V월드를 통해서 토지 소유 공간 정보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행사에 요청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자 하는 표준지와 표준조사구 위치는 여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내용을 좀 확인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하시면은 조금 더 대체 표준지 선정에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 같은 상황도 상황망 지도나 로드뷰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선정 및 확인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명확한 표준지가 설정이 돼야 또 명확한 통계 자료, 명확한 조사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지자체 담당자분과 용역을 수행하는 수행사를 통해서 최대한 계속 반복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옆에 보시는 국토정보 플랫폼에서는 정사 항공 사진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V월드 통해서 실제로 도시지역이냐, 용도지역, 그리고 아래 환경부의 토지 피복도를 통해서 모든 자료는 실질적으로 전부 다 오픈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확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표준지 현장 조사 가능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게 2년차, 3년차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표준 조사구, 현장 조사가 불가능한 지역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영상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표준 조사구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게 현장 여건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현장 상황을 저희가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그리고 수행사 간의 표준 조사구 현장 조사 여부 재설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현장에 대체 표준 조사구를 재설정하는 매뉴얼에 따라서 기준 설정을 해 보시고 필요시 해당 대체 표준 조사구가 검증이 가능한지 그 내용은 도시숲지원센터에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 검증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검증이 완료되면은 도시숲 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면 되고요. 근데 검증이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사를 나갔다가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번 더 계속해서 위치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표준조사구를 선정하는 작업은 계속 반복 수행하셔야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 검증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 전남권역에 대한 내용이고요. 표준지 내 표준조사구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3개소, 저희가 1개에서 3개소까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조사는 1개 표준지 내에서 조사구를 6개를 배치해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한 오류고요. 재선정하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표준 조사구 간의 위치도 최소 30m 이상 떨어지는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 해당 인접한 지역의 바로 옆에 찍어서 조사를 한다거나 이러한
오류 사례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사진 로드뷰를 통한 구글 어스나 다음 지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유형별 표준조사고 비율 및 이런 개선 사항 같은 경우도 도시숲 지원센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도시숲 표준조사구 및 가정수 표준조사구가 해당 비율에 맞게 설정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최종 조사구, 선정된 표준조사구를 저희 도시숲지원센터 쪽으로 계속 검증 요청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계속 확인하셔야지 오류를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컨설팅 결과 총 전남, 전북권에서 41개 지자체에서 300개소 정도가 재설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증 결과, 조사 결과 107개소 중에 잘못된 대상지는 또 1개소가 또 한 번 더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 23년도 충청권 같은 경우는 검증지 중에 또 15개 정도 오류가 있습니다. 이런 오류를 최소화하는 게 표준조사구 재설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보시고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신경을 써서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표준지 현장에서 맞닥뜨렸을 때 실제로 조사를 하루 접근을 했을 때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표준조사구에 제외를 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재선정을 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선정된 표준지 이슈사항, 또 다른 또 이슈사항을 좀 말씀드리면은 실질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나 지자체 관리 범위에 대해서도 계속 문의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접근성이 낮은 도시숲을 실제로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접근성이 낮고 도시숲 유지관리 어려움이 따르는 표준조사구는 가급적 지양을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유지, 아파트 단지 내에 조사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민간 기업이나 연구기관 같은 개인적으로 아니면은 기업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숲도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숲보다는 중요도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판단을 하시고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숲, 공원, 쌈지 정원 등 다양한 유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체 표준지를 선정하시는데 표준지 선정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온다고 하시면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도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예시 같은 경우는 대전 같은 경우인데요. 여기 쌈지 정원이나 다른 과로수 선정에 있어서도 공간자를 최대한 활용해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지자체에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에 관한 GIS 프로그램 기초 가이드를 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간 자료를 통한 표준지와 표준조사구를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지만 가장 오픈소스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QGIS 쪽을 저희가 타겟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부분부터 저희가 가이드를 한번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포할 예정으로 있으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QGIS 설치부터 표준지 공간 정보를 불러오고 항공사진 위에서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는지까지는 저희가 이런 부분은 매뉴얼을 통해서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표준지 및 표준조사구 선정 방법에 대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